자세는, 자, 자세히 말하면 왼쪽은 관자놀이까지 커버 해주시고, 오른쪽은 턱에서 이 간 부위까지 언제든지 움직여서 막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피천격투기는 어떻습니까? 스포츠에서 반칙이 되는 기술이 가장 앞서는 기술이죠. 자, 그럼 뭡니까? 이 낭심 공격, 가장 첫 번째로 쓸 수 있는 공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를 취할 땐 앞쪽 무릎이 약간 굽혀져야 되고, 언제든지 급소를 막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게 약점도 있습니다. 이쪽에서 발 차이가 날라오면 이 오금 부분이 맞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낭심을 맞는 위험성보다는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여러분, 어떤 유머 영상을 보니까 무에타이 경기인데 낭심을 이제 차도 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렇게 경기를 하더라고요, 다들. 자, 근데 이렇게 방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공격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무릎을 안쪽으로 구부리면서 살짝만 방어해도요, 자, 거의 60% 정도의 이 낭심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예. 과학적 검증은 연구소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거의 검증했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언제든지 다리를 들어서 막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조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이 낭심으로 오는 공격을 1차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드가 정말 중요한 게 이 왼손 싸움 아닙니까? 복싱 글러브라면 웬만한 느슨한 가드라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이렇게만 하고 계시면 사람들이 상대가 아무리 때려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자, MMA 오픈 핑거 글러브도 물론 되게 부실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커버가 되죠. 근데 이 맨주먹 굉장히 커버할 곳이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가드를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급소를 막아야 되는데, 이 동양 무술에서는 보통 말하는 것이 왜 중앙에 급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동양에서는 사실입니다. 낭심, 명치, 인중, 그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있죠. 사실이지만 이 서양에서 말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동양의 그 관점과 반대는 아니지만 약간 상충되게 측면급소를 더 강조를 많이 해요. 복싱 같은 경우는. 그렇죠? 턱, 관자놀이, 옆구리, 간,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최대한 정면과 측면의 급소를 철저히 방어할 수 있는, 적절하게 방어할 수 있는 자세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 그 중에 관건은 이 뇌를 보호하는 것인데, 그래서 특히 뇌를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제1지점인 턱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요. 자, 이 상태에서 가드를 하는데, 여기서 저 꿀팁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 제 스타일입니다만, 내 두 팔을 몸에 얹어버립니다. 이렇게. 예, 얹어서 가드를 합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일단은, 자, 상대 주먹에 강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글러브 낀 상태에서는 주먹이 날라왔을 때 이렇게 맞아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맨주먹인 상태에서 강한 주먹에 맞았다, 내 턱이 이렇게 얼굴에 맞게 되면 이 충격만으로도 입에서 출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웬만한 힘에는 강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자, 밀리지 않죠? 그리고 만약에 상대 힘센 주먹을 막기 위해 내가 힘을 주고 버틴다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더 빠르고 유연하게 펀치를 뻗을 수 없기 때문에 뻣뻣한 펀치가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힘을 너무 주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그래서 얹혀놓고, 그러면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 게, 처음 여러분들이 초보자들이 체육관 가서 운동을 할 때 한 3분만 이거 들고 잘 취하고 있으면 벌써 힘이 들어요. 제대로 못합니다. 굉장히 안 쓰던 부위이기 때문에 힘이 딸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때 이 들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근육이력에 한계가 오기 때문에, 자,
자, 이렇게 얹어주면 어느 정도 휴식에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그러기 보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이 포인트를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자, 또 이 가드가 또 좋은 점들이 몇 개 있어요. 자, 보통 이렇게 테이크다운 할 때 전문 MMA 용어로 언더훅이라고 하는데 겨드랑이 밑을 이렇게 팝니다. 파줘요. 그래서 넘기는 경우가 많고 겨드랑이 잡힌 상태, 밑에 잡힌 상태에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자, 이거를 이렇게 조여주면 굉장히 잡기 힘들죠. 네. 겨드랑이 아래를 파기 힘들어집니다. 또한 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약간 자, 가드가 이렇게 되면 자, 상대 니킥 같은 게 날라왔을 때도 재빠르게 팔꿈치를 모아서 방어가 가능합니다. 자, 보이시죠? 자, 또한 공격에도 도움이 되는 게, 자, 그럼 발샷 칠 때 우리가 보통 자, 어떻게 쳐야 됩니까? 자, 이게 좋은 펀치입니까? 아니죠. 몸에서 붙어가야 됩니다. 붙어서 자, 붙어서 가야 좋은 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어떻습니까? 공격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몸에서 붙어 나가는 자, 이 바디 펀치 가능합니다. 자, 가드는 하나의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안식처처럼 자, 가드를 했을 때 내가 편안한 기분이 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한다 해도 빈 곳은 많지만 어떻습니까? 움직임에 따라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자, 여러 움직임들이 가능하죠. 이 상태를 유지해줘야 됩니다. 허점이 생기는 순간 바로 공격이 들어오게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사람이 가장 허점이 많을 때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드할 때 방어할 때가 아닙니다. 공격할 때입니다. 자, 축구를 보면 아시겠지만 상대가 방어만 하고 수비만 하면은 골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공격에 들어올 때 허점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자, 공격이 들어올 때, 자, 어떻습니까? 네. 어설프게 공격하면 자, 어떻게 되죠? 자, 굉장히 때릴 곳이 많아지죠. 막상 하듯이 이렇게 하면 자, 다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포인트는 개인적인 저의 노하우는 자, 복싱 선수들이 쉴드 복싱 할 때 짧게 뻗는 건 긴장하면 펀치가 크게 휘둘러지고 막 펀치가 나올까봐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종합 격투기나 이 실전 격투기 같은 경우는 주먹을 길게 뻗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좋아요. 최대한 길게. 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팁은 개인적인 훈련법은 처음 펀치를 뻗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이두근이 뺨에 거의 스치도록 아니 맞도록 거의 연습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경우가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가드 할 때도 공격을 할 때도 자, 어떻습니까? 턱을 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거 어때? 자, 어때요, 여러분? 무언가 약간 빈틈이 없는 느낌이 들죠? 자, 그렇죠? 자, 막상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이 상태하고 비교해서 여러분, 중국 무술에 보면 북파군법 중에서 보통 그 중어로 많이 쓰는 그런 운동 중에서 문파 중에서 삼첨상조의 원리를 많이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먹 끝과 코와 발끝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자, 굉장히 좋은 뜻이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이 원리가 좋긴 하지만
굉장히 습관 들이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렇죠? 그리고 복잡해요. 그때그때 생각해서 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 이렇게 가져와 있는 상태에서 자, 공격할 때도 이렇게 턱을 보호해주면서 얼굴 측면을 보호해주면서 하게 되면 큰 방어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훅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훅 할 때도 항상 여러분 어깨를 항상 붙여줘야 돼요. 붙인 상태에서 항상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 안 드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미묘합니다. 몸은 미묘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과 굉장히 작은 차이지만 그 결과는 큽니다. 자, 훅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턱을 붙인 상태에서 자, 이렇게 되면 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방어와 동시에 몸이 같이 돌아갑니다. 자, 쉴 때 턱을 같이 돌리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펀치 파워까지 증강됩니다. 자,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하는 그런 움직임을 습관화들이면 되겠습니다. 턱은 어떻게 보면 가장 치명적인 급성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곳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이 뇌를 흔들리게 하는 가장 첫 번째 도구죠. 그리고 우리가 복싱 글러브를 낀 상태에서 이 턱을 맞으면 그냥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오히려. 근데 이 맨주먹으로 맞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일단 얼굴뼈가 부서지게 되고요. 큰 부상을 입게 되죠. 그리고 자, 우리는 여기는 링이 아니고 옥타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케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 맨바닥입니다. 그래서 턱을 맞고 정신이 잃고 쓰러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고 높은 곳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턱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드의 중요성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자,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했던 포인트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항상 펀치를 뻗을 때는 자, 가끔 보면 선수들도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뻗을 때 뻗었다가 돌아올 때 보면은 다들 이렇게 많이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밀어치기 할 때 보면 이렇게 내려가십니다. 이게 밀어치기 할 때 약간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치기도 하니까. 근데 자, 너무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그 습관이 굉장히 약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뻗고 나서는 그 제자리에 돌아오는 연습을 항상 해주십시오. 그래서 철저한 가드와 공격 시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방어 자세. 자, 이것이 시청각 투기의 관건이자 핵심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